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자, 네, 만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새로운 마음으로, 첫 마음으로 2021년 시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시기일 텐데, 어쨌건 여러분들 마음을 다잡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목표로 했던, 여러분들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도약할 수 있는 그 출발선에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학평을 보셨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학년 올라오시고 또 뭐 새로운 마음으로 또 뭐 재수든 삼수건 뭐 시작하는 어떤 그 출발선에서 봤던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 3월 학평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과목들과 다르게 이 한국사는 유일하게 예전 교육과정 여전히 교육과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지금 교육과정이 다 바뀌었었죠. 근데 한국사만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올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을 지금 끝내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 교육과정의 마지막 과목 한국사 시험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총평에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총평을 통해 보시면 되고요. 바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20문항인데요. 10문항은 전근대, 그리고 10문항은 근현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렸죠. 그에 따라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늘 선사시대 문제가 나옵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요 세 시대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제일 빈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는 신석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청동기 시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구석기 시대입니다. 마침 이번 3월 학평에서도 제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신석기가 지금 이렇게 딱 1번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사는 절대평가고요. 변별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즉 어떤 문제가 킬러 문항이다, 이런 게 존재하지 않다. 1번부터 20번까지 모두 쉽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공부했다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다 쉬운데 그래도 그 쉬운 것 중에서 제일 쉬운 거를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1번이겠죠. 1번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맞추게 하려는 출제자의 노고가 보입니다. 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박물관에서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땡땡 시대의 유물을 모형으로 만들어 보는 활동 꾸러미를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셨어요. 주어진 자료에 키워드가 보입니다. 이 출제진은요, 이 자료에 반드시 키워드를 배치합니다. 그 키워드가 뭘까요? 그 키워드는 바로 여러분들이 개념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EBS에서 수능 개념 그리고 수능 특강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두 개를 다 들었으면 좋겠지만 다른 것도 할 거 많기 때문에 둘 중에서 하나만 들으시면 돼요. 모두 20강, 개념은 모두 20강씩 준비되어 있으니까 둘 중에서 하나만 마음에 드는 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된다. 거기서 개념에서 공부를 한 내용 중에서 키워드 있잖아요. 그 키워드들이 바로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개념 시간에 개념으로서 신석기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농경의 시작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경 시작, 농사 시작 이렇게 판서에다가 적어드렸어요.
그 키워드를 이렇게 자료에다가 장착시켜 놓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 개념 농경 시작.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그 키워드가 이 자료에서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농경 시작됐으니까 이거 역으로 어느 시대예요? 신석기의 키워드가 농경의 시작인데 농경의 시작이 보여졌으니까 이 시대는 어느 시대다? 신석기 시대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다 풀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단언컨대 1번부터 20번을 지금 푸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개념 시간에 설명드리지 않았던 키워드는 단 한 문항도 나오지 않습니다. 100% 제가 설명드린 개념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시험을 보신다면 만점을 받지 않으면 이상하다. 1등급도 아니야. 만점을 받지 않으면 이상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네. 어차피 뭐 이게 절대평가고 기본적으로 뭐 3등급 이상 정도면 뭐 대학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좀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고 조금은 즐기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신석기라는 이야기죠. 그럼 신석기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라는 내용이잖아요. 1번 비파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어느 시대인가요? 청동기잖아요. 답이 될 수 없죠.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부영고. 네. 바로 철기시대 부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렸고요.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이것도 먼저 고대에 있었던 내용이죠. 물론 이제 이 시대는 철기시대로 이미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석기를 골라야 되니까요. 다음. 철제무기. 아이고, 이건 뭐 무조건 철기시대죠.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거는 갈돌과 갈판은 간석기.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개념 시간에 신석기 배우면서 농경의 시작 그리고 간석기, 빗살무늬 토기 이런 개념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 중에서 여기 지금 농경의 시작 줬고요. 어이구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키워드를 또 줬어요. 2개나 줬네, 2개나. 그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 간석기를 답지로 고르라. 개념 시간에 여러분들은 농경 시작, 빗살무늬 토기, 간석기 이걸 배웠단 말이지. 그 중에서 개념 중에서 2개는 자료로, 1개는 답지로 이렇게 쓰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념을 꼭 공부하시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수험생이라면 문제가 아무리 쉽게 나온다고 해도 수험생이라면 한국사 20강 정도의 개념은 완강하셔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정답을 해서 5번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번이 선사시대라면 이제 2번과 3번 문제는요. 고대 문항이 되겠습니다. 고대에서는 2문항이 나온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고대 2문항에서 한 문항은 삼국시대 문제가 나올 거고요. 또 한 문항은 남북국시대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보죠. 자, 고구려는 장수왕. 그러네요.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고구려가 지금 등장을 했고요. 삼국시대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장수왕이 따단하고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자, 고구려 관련된 문제인데요. 장수왕 때 국내선에서 이 지역으로 도읍을 옮겼다. 제가 개념시에 너무 강조했잖아요. 그죠? 고구려, 전성기 시대 장수왕 하면서 도읍을 옮겼다. 어디로 옮겼다? 평양, 천도라고 개념 시간에 아주 밑줄 쫙쫙 그거 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지역이란 바로 평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지도에서 평양을 찾으시면 되는데 수능이 참 친절해요. 여러분들한테 평양이 어디 있어 라고 해서 찾으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평양이라는 지역명을 아예 이렇게 달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양만 알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문제를 한번 지금 풀어볼 텐데 정답은 뭐 바로 나왔잖아요. 네, 평양. 그래서 1번 이렇게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네, 1번. 아우 쉽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대 문제를 풀었습니다. 삼국시대 문제. 남은 한 문제 풀어야지요. 바로 남북국시대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3월 학평에서 남북국시대 문제를 어떤 걸 냈을까요? 주로 남북국시대 문제는요. 발해 문제가
나올 확률이 80%. 예. 근데 이번 4번 학표는 조금 좀 문제를 틀었습니다. 자, 보아하니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국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시험하는 독서 상품과. 아하, 독서 상품과가 등장을 합니다. 자, 독서 상품과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통일신라 말기가 되겠죠. 원성왕 때 시행된 제도로서 바로 고려시대 때 시행되었던 과거 제도의 전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독서 상품과는 당시 그 통일신라 말기라고 하면 귀족들의 입김이 굉장히 세요. 그런데 그 귀족들을 시험을 보게 해가지고 줄을 세우겠다? 쉽지 않죠. 결국 원성왕은 원성만 듣다가 결국 독서 상품과를 시행하지 못했다 라고 제가 개념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바로 통일신라 말기란 얘기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 3번 문항은 발해 문제가 나오는데 남북국에서 북국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번 3월 학부에서는 북국이 너무 많이 나왔나 봐. 그래서 남국을 모처럼 한번 내봤습니다. 남국은 어딘가요? 바로 통일신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 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자, 1번 국학에서 공부하는 학생. 국학 등장했잖아. 국학하면 어느 왕이에요? 국학 정말 중요한 키워드라고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국학은요, 바로 통일신라, 신문왕, 뉴스페이퍼 킹, 그 신문왕의 행적이 됩니다. 뭐 알잖아요. 신문왕 같은 경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육두품을 등용한다든지 또는 뭐 구주 5소경 구서당 10정 어떤 편제 시스템을 정비한다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는 것 그리고 국학을 설치했다는 것 이거 이제 개념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이거든요. 이걸 이제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통일신라 신문왕이니까 정답은 1번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가 아니라 국가잖아. 국가니까 이거 통일신라니까 1번 국학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지편전에서 연구하는 관리네요. 지편전은 여러분들 세종, 조선이지 않습니까? 관련이 없겠죠. 다음 3번은 사비천도를 단행하는 국왕이에요. 자, 도읍을 지금 천도했습니다. 사비는 어딘가요? 지금의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여를 도읍지로 썼던 곳이 어디지? 백제네. 백제는 여러분들 한성에서 도읍을 천도합니다. 어디로? 웅진으로. 또 한 번 도읍을 천도합니다. 어디로? 사비로. 어느 왕 때? 성왕 때. 그러니까 이건 시대가 안 맞습니다. 그죠? 삼국시대의 백제니까 틀렸고요. 여진정벌에 나서는 별무반 병사. 별무반이라고 하면 여진족이 쳐들어왔을 때 여진족을 좀 이렇게 혼내주기 위해서 고려시대 때 누구의 건의로 만들어진 부대다? 윤관의 건의로 만들어진 부대가 바로 이 별무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획득한 땅이 어디다? 동북구성. 그래서 윤관, 별무반, 동북구성 이 세 가지 키워드 아주 중요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답이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고려시대니까 없고요. 다음 5번. 만민공동회가 웬 말이야. 만민공동회는 여러분들 개항 이후에 근현대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죠. 만민공동회를 주관했던 단체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절대 답이 될 수 없겠네요. 그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여러분들 국학에서 공부한 학생. 이거 뭐 개념만 공부하면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대 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자, 이제 중세 문제를 풀어봐야 될 텐데요. 중세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세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는 주로 왕 문제를 많이 묻고요. 두 번째 문제는 외침사를 많이 물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 문제가 생겼어. 뭐냐면 이 앞에 이 외침사 별무반이 나와버렸어. 이렇게 나와버리다 보니까 외침사를 이야기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 선지를 보는 순간 들었어요. 선생님이 워낙 취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딱 감 와. 이거 딱 나온 순간 이번 고려 세문왕 중에서 외침사는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것 때문에 이게 출제를 할 때 여러분들 중복되면 안 돼요.
예, 맨 마지막에 검수할 때 그걸 다 찾아냅니다. 여기 있는 순간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는데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외침사가 이제 빠진다는 얘기죠. 빠지면은 문화 파트에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많죠. 경제와 문화 파트에서. 그죠?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실 이제 이 앞쪽에 내용을 읽을 때는 뭐야? 이거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문제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수능 한국사에서 좀 접근을 잘 안 하는 새로운 자료를 가져와서 살짝 좀 제가 당황은 했는데 결국 기승전 왕 이야기로 가더군요. 자, 보니까 지금 후백제군의 공격으로 위기에 몰렸을 때 도움을 주어 누구의 후삼국 통일에 기여했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후삼국 통일을 한 사람이 누구야? 후삼국 통일을 한 사람이 누구야? 딱 요거예요, 요거. 여기는 한번 상식을 주는 그런 자료였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후삼국 통일한 사람 누구야?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뭐 나중에 이제 후고구려 이제 고려가 되겠지만 이 나라들을 통일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태조 왕건, 고려 태조 왕건이었습니다. 바로 그 왕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죠? 네,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읽으면서 독특한데 이거 어디로 가려고 하다 결국은 태조 왕건을 묻는 문제가 되더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뭐 이 당시에는 이제 호족 연합 정책을 취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는 왕권이 강한 시기가 아니에요. 호족들과 손을 잡고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호족들 다 신경을 써 주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호족 정책들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사심관 제도도 있겠고, 그다음에 기인 제도도 있겠고, 뭐 사성 제도, 성씨를 주는 그런 사성 제도도 있겠고, 결혼 정책도 있겠고, 호족과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 태조 왕건 같은 경우에는 서경, 평양 앞에서 나왔어요. 사실 서경을 굉장히 중시하는 모습들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우리 개념책에 배웠던 내용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지금 후삼부터 태조 왕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개념에서 답지가 하나 있겠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개념 중요해. 개념 꼭 듣기. 1번 수원 화성을 축조하였다. 이건 조선 후기 정조가 되겠습니다. 시기 안 맞고요. 2번 사심관제도 나왔죠. 사심관, 기인제도, 뭐 서경 중시, 결혼제도, 결혼정책, 사성제도 뭐 다 이게 태조 왕건과 관련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나왔습니다.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였다. 교육 입국 조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건 너무 뒤쪽인데 그죠? 근현대사로 가야지. 가보개혁. 그것도 2차 가보개혁 때 시행이 되었죠. 네. 시기가 너무 안 맞고요.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였다. 담로란 게 나왔으면 이건 어느 나라예요? 이건 백제죠. 특히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한 대표적인 왕이 있다면 그건 바로 백제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항 없네요. 구주 오소경 제도를 마련하였다. 제가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누구 설명하면서? 뉴스페이퍼 킹. 바로 신문왕 설명하면서 시스템을 정비했다. 뭐 구주 오소경, 구서당 십정 이런 시스템을 정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케이. 정답은 5번이 될 수 없고요. 정답은 해서 두둔두둔 사심관 제도의 실시 2번 이렇게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 세 문제 중에서 왕 문제 하나 풀었습니다. 이제 외침사를 풀어야 될 때 제가 외침사는 없을 것 같아요. 외침사 넘어가면 사회와 경제 파트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문화도 있으니까.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자, 보니까 지금 여기 공주 명학소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소가 등장하네, 소. 그죠? 소수공업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고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 몽골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그럼 몽골이면 원나라, 원간섭기 고려입니다. 자료가 많죠. 그러니까 이 자료는 모두 고려입니다. 그럼 고려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모습을 고르라라는 문제로 귀결이 되네요. 가봅시다. 1번 형평운동에 참여하는 백정. 형평운동은 이거 일제강점기인데
1920년대인데 너무 시기가 안 맞는데 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당으로 유학을 떠나는 육두품. 이거는 이제 특히 통일신라. 그죠? 시대가 안 맞습니다. 속현에서 공무를 징수하는 향리. 속군, 속현. 고려시대는 지방관이 전국에 파견되지 않았다. 지방관이 전국에 파견된 것은 조선시대 이르러서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을 우리는 속군, 속현이라 한다. 그곳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을 향리라 한다. 고려의 그 지방 행정 조직을 배우면서 우리가 개념식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답이 나왔네. 정답은 3번 속현에서 공무를 징수하는 향리. 3번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려니까요. 상평통보는 이거는 조선시대의 화폐지요. 시대가 안 맞습니다. 이건 조선시대니까 틀렸고요. 홍경레인안에 가담하는 광산노동자. 홍경레인안 역시 19세기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19세기 초반엔 홍경레인안, 19세기 중반에는 임술농민 봉기, 19세기 후반에는 동학농민운동. 이게 다 19세기 조선 후기 때 보여진 모습이니까 역시 5번도 시대가 안 맞네요. 정답은 그래서 3번 속현, 향리 3번 고려시대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고려 두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남은 분야가 있다면 나름대로 사회 같고 이제 문화 파트 남은 것 같아요. 고려시대 문화 파트 남은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실 이 문화 파트는요. 고려시대 때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부담은 갖지 마세요. 오케이. 자, 이 책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적. 우리의 자랑이죠.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이게 고리아 거야. 와, 대단하죠? 자, 그러면 이 나라의 문화, 그럼 직지심체요절이면 고려 아니야? 와, 근데 이 문제가 참 독특하다. 앞에 있었던 이 문제도 고려를 묻는 문제였고, 그죠? 고려의 어떤 사회를 묻는 문제였고, 이 문제도 역시 마치 고려를 묻는 문제예요. 문화를 묻는 그런 문제네. 문제의 틀은 5번과 6번이 상당히 유사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 칠정산을 간행하였습니다. 칠정산은 여러분들 한양을 중심으로 우리 전체 이 역법서가 만들어진 거죠. 언제예요? 조선 세종 때입니다. 답이 될 수 없어요. 시대가 안 맞아요. 고려시대 지금 찾아야 되니까. 2번 무령왕릉을 축조하였다. 아까 제가 무령왕릉 22담로의 왕족 파견 무령왕 설명드렸잖아요. 어느 나라예요? 삼국시대의 팩제가 되겠습니다. 시대가 안 맞습니다. 다음 3번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그렇지. 고려 전기에 삼국사기가 있고 고려 후기에 삼국유사가 있지 않습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 모두 고려의 문화유산이니까 지금 직지심체요절 고려 그리고 삼국사기 고려 정답은 3번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웠습니다. 어우, 광개토 대왕이 어느 시대야? 고구려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웠던 인물은 누굽니까? 그의 아들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고구려니까 답지 될 수 없죠. 불국사 3층 석탑을 건립하였습니다. 불국사 3층 석탑이란 바로 통일신라의 문화유산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겠죠? 정답은 그래서 고려를 골라야 되니까 삼국사기를 편찬하였습니다. 3번을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끝! 고려시대 끝났어. 이렇게 해서 세 문제를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패턴이에요. 이게 패턴입니다. 3월학편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패턴들을 익히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익숙함이 있을 거예요. 들쑥날쑥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번 3월학평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기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리는 것 이게 목표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 강의를 딱 들으시면 아하, 수능 한국사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그 기준점을 명확하게 잡으시고 공부를 준비하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죠. 자, 이제 조선시대로 왔습니다. 조선시대는 이제 네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조선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제는 왕을 묻습니다. 네, 왕을 묻습니다. 왕을 묻고요. 두 번째는 양난, 외란과 호란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한 문제 묻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경제, 특히 조선 후기 경제를 묻습니다. 세법을 물을 수도 있고 경제 상황을 물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조선 후기 문화. 이렇게 묻는 게 가장 일반적인 수능 한국사의 틀이에요. 틀. 네.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3월 학평도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선 첫 번째 제가 왕 문제 나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네, 역시나 왕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왕일까 한번 볼게요. 조선 저 왕이 개보표네. 태정태세 문단세. 네,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어쩌다 보니 그저 저는 이야기할 뿐입니다. 절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네, 이거 못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못 푸는 문제는 단 한 문항도 나오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뭐 이것만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네, 출제위원들은요, 여러분들 이것만 이렇게 주고 가 어떤 왕이야, 나 어떤 왕이야 절대 묻지 않아요. 이거는 저희 출제위원들의 뭔가의 그 약속이에요. 네, 약속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가왕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차례 왕자의 난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즉위 후 그 왕 중심의 통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 왕자의 난 누구야? 자기 동생 죽이고 말이야. 결국 나중에 왕이 올랐던 사람 아니야? 누구야? 왕자의 난 태종 이방원. 오케이? 그다음 정변을 통해 여기도 조카를 죽였네. 요왕은 동생을 죽이고 요왕은 조카를 죽이고 자, 누굴까요? 조카 단종을 쫓아낸 왕, 바로 세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태종이고 그리고 나는 세조가 되겠네요. 가만히 있어봐. 태종과 세조, 우리가 공부할 때 이 태종과 세조의 공통점을 개념에서 정말 강조했잖아.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 그게 뭐지? 태종도 했고 세조도 했어. 그게 뭐지? 육조 직계제. 왕건강화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태종의 육조 직계제, 세종의 의정부 서사제, 그리고 다시 세조의 육조 직계제.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죠? 공통점 있네. 이미 문제를 풀지 않아도 느낌 왔어. 자, 있어요? 있네. 여기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였다. 그죠? 정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누가? 후. 네, 바로 광해군이 되겠습니다. 그죠? 대동법 처음 실시는 광해군 때입니다. 2번. 별기군을 운영하였다. 여러분들 별무반과 별기군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별무반은 고려시대 때 여진정벌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대. 별기군은 개항 이후 통미기무아문 주도의 군제개혁 과정에서 만들어진 신식 군대. 시대도 다르고요. 모습도 다릅니다. 네, 별무반 고려, 별기군 개항 이후. 꼭 구분하기. 오케이? 그러니까 시대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골품제를 정비했다. 골품제는 어디야? 선생님 무슨 출신? 육두품 출신. 네. 당신은 누구? 네, 성골 집안. 이런 식으로 제가 개념식에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신라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나와있죠. 육조식계제 고르시면 되고요. 답진 4번이고요.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 전민변정도감은 고려 말 공민왕의 개혁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죠? 고려 전기 광종의 노비 안건법이 있다면 고려 말 공민왕의 전민변정도감이 있다. 고려 전기 광종의 광종이 어떤 그 개혁에 도움을 줬던 인물이 바로 쌍기라면 공민왕의 개혁에 도움을 줬던 인물은 바로 신돈이더라. 이 신돈이 바로 이 전민변정도감을 맡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답은 그래서 바로 육조직계시행 4번 답지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왕 한 문제 풀었습니다. 다음 조선 문제 한번 볼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이제 양난 중에서 외란이건
호란이건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역시 이제 그 문제가 전쟁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어느 전쟁 당시 활동했던 주요 의병장이 나왔는데요. 뭐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정도 있고요. 홍희 장군 곽재우 너무 잘한다. 그죠? 금산 700의총 조헌도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다 왜군과 싸웠어. 왜군과 싸웠어. 왜군과 싸웠어. 그럼 뭐야? 양란이 나오는데 조선시대 양란이 나오는데 왜란과 호란인데 왜군과 싸웠으니 이건 왜란이잖아요. 이것마다 알 수 있잖아. 그죠? 맞습니다.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진왜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볼까요? 1번 계백이 황산벌에서 항전했다. 계백의 우백 결사대. 이거는 어느 나라입니까? 백제의 마지막. 네, 바로 오천결사대구나. 네, 바로 백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틀렸고요.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란하였다. 남한산성은 여러분들 이거는 호란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왜란은 선조, 호란은 인조가 되겠습니다. 답이 될 수 없고요. 다음 3번 권율. 행주산성, 행주대첩, 권율장군. 임진왜란 때 있었던 내용이죠.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서희가 적장과 외교 담판을 벌였다. 고려시대 외교하면 여러분들 누굽니까? 서희 아닙니까? 누가 쳐들어왔을 때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담판을 통해 가지고 이 세치어를 통해 가지고 지역을 확보했죠. 어디? 강동 육주 지역을 확보했습니다. 고려시대입니다. 해당 사항 없죠. 다음 배중손이 삼별초를 이끌고 항쟁하였다. 이 배중손 삼별초가 등장하는 건 바로 몽골 침입 과정에서 등장했던 내용이니까 역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임진왜란, 권율, 행주대첩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조선시대 이제 또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이 노래는 양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농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농법의 확산이 끼친 영향. 경제 문제네. 자, 왕 문제 하나 나왔고요. 전쟁 문제 하나 나왔고요. 이제 경제 문제 하나 남았어. 경제 문제. 근데 주로 경제 문제는 사실 요게 지금 어떤 경제 상황을 묻고 있는 건데 경제 상황을 묻는 것보다 시험에 많이 나온 건 뭐냐면 세법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 대동법과 균역법을 물어보는 확률이 거의 80%라고 보시면 돼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번 3월 학평에서는 워낙 대동법, 균역법이 많이 나왔나 봐. 그래서 이번엔 경제 상황,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을 묻는 문제를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 발달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모내기와 관련된 겁니다. 모내기의 전국적 확산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죠. 왜냐면 모내기를 하면서 얻는 효과는 뭐냐면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노동력을 절감시킬 수 있고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자, 노동력을 줄일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은 부자가 될 것이고 나머지 4명은 토지에서 떨어져 나와서 임노동자 굉장히 못 살겠네. 그죠? 그 1명은 넓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광작 경영이 가능해지겠지요. 오케이. 그리고 잉여물이 나오면서 그 잉여물을 생산량이 증가했으니까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교환하면서 상업이 발달한다. 그래서 사상들이 굉장히 성장했고 이 상업이 발달하면 이제 물건을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또 민영수공업이 또 발달하는 모습들. 상인들이 돈을 미리 줘. 물건 좀 만들어줘. 인기 폭발. 선대제가 유행했다.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뭐가 필요해? 연료가 필요할 거냐? 그래서 민영광산도 발달했다. 그래서 상인 자본 끌어들이고 임노동자 고용하고 전문 경영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덕대도 있다라고 제가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을 인과관계에 의해서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볼게요. 1번. 우경이 도입되었습니다. 아이고, 우경 도입은 기록에 의하면 신라 지증왕 때 우경을 장려했다. 이런 한참 앞쪽이야. 그죠? 기록이 그렇게 있으니까 더 앞쪽으로 갈 수도 있어. 1번 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광작이 나왔네요.
광작. 한 사람이 넓은 토지, 넓은 광자거든. 넓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광작.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녹음이 폐지되었습니다. 이건 내가 아까 했다. 어느 왕 때? 통일신라 누구?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 때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답이 될 수 없고요. 다음, 전시과 제도가 시행됐으면 전시과는 어느 나라의 토지 제도야? 이거는 고려의 토지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선은 과전법입니다. 그죠? 해당 사항이 없네요. 지금 양난 이후니까 조선시대니까 틀렸고요. 농지계약법은 이거는 광복 이후 이승만 정부에서 시행이 되었던 겁니다. 절대 답이 될 수 없소. 그러니까 답은 광작 유행 조선 후기 상황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한 문제 남았어. 전근대 한 문제 남았어. 조선이 4문제인데 왕 문제 풀었고 전쟁 문제 풀었고 경제 문제 풀었으니까 이제 한 문제는 문화야.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문화 문제를 낼 때는요, 조금 이제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부분 조선 후기 그 진경산수화 또는 풍속화 또는 민화 이렇게 그림을 주고 이 시기 문화유산을 고르기 또는 이 시기 경제 상황을 찾아내기 이런 식의 문제로 마무리를 짓는 게 일반적이에요. 오케이. 문제가 여기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봤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일반적인 문화 형태는 아니고요. 요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문화 형태 사진 주고 그림 주고 그 시기를 찾는 게 거의 일단 80%인데 이게 만약에 안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실학 물어요. 실학. 네. 조선 후기 실학 물어요. 이게 그 문제예요. 이게 그 문제예요. 자, 지금 유형원의 반개수록에서 균전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여전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제가, 그러니까 목민심서를 저술한 정약용이 이제 여전론을 제시한 거죠. 네. 그다음에 박제가는 북학이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1번과 2번 유형원과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중농학파. 특히 이들은 토지 분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박제가 같은 경우에는요, 소비론으로 굉장히 유명한 실학자죠. 중상학파가 되겠습니다. 상공업 진흥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어쨌건 중농학파, 중상학파 이들 모두 실학자가 될 텐데, 자, 그러면 여기 주제를 뭘로 골라야 되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잖아요. 가보지 뭐. 1번 도교의 전례. 어이쿠, 도교는 여러분들 이게 종교인데 이미 삼국시대에 이미 전례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앞쪽이다. 그죠? 해당 사항이 없고요. 2번 실학의 발달. 네,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도 좀 잘 봐두세요. 이걸 제가 왜 잘 봐두라고 하냐면 한국사 시험은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문제, 아주 그 디테일한 그 사실들을 이렇게 내는 문제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미리 주고 그 위에 제목을 고르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참고서나 이제 교과서 같은 거 보시면 소주제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들을 제시하고 그 제목을 답지로 고르는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거 쉽죠? 어렵지 않죠? 어려운 이유는 뭐야? 너무 디테일한 팩트들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워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쭉 공부를 하면 그 제목 정도는 연결이 가능하거든. 아니 그냥 이게 지금 유형원의 반개수록 정량의 목민심서를 이걸 물어. 그럼 이건 어려워지는 거야. 그죠? 근데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 다 줘. 어려운 키워드 다 줘. 이거 뭐니? 위에 있는 제목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전형적인 문제들이 답지로 나오고 있다. 답지는 실학의 발달. 네, 2번 답지로 고르시면 되는 것이죠. 오케이? 네. 성리학의 수용. 아이고, 성리학의 수용. 이거 고려 말. 그리고 조선으로 연결이 되니까 역시 시대가 안 맞습니다. 이거 너무 앞쪽입니다. 위정척사 사상의 영향. 이건 이제 개항 이후, 개항을 전후해서 찾아봐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죠. 성리학을 지켜내고 척사, 서양 것들을 배척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교 통합운동의 전개, 이 불교 통합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종파가 존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늘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건 이제 이 주제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네요. 그죠? 네. 정답은 그래서 실학의 발달 2번을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끝! 네. 전 문제 끝났습니다. 어때요? 틀이 있지요? 선사 한 문제, 고대 두 문제, 중세 세 문제, 조선 네 문제. 그리고 각각의 그 틀이 어떤 문제의 유형들이 나오는지 설명드렸어요. 1번 선사는 신석기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고, 2번 틀은 삼국시대 문제 한 문제 묻고, 남북국시대 한 문제 묻고, 특히 발해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 설명드렸고, 고려시대 세문왕은 왕 문제 하나 묻고, 그 다음이 외침사 하나 묻고, 그 다음이 경제 파트에서 묻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조선 네 문제 같은 경우 역시 왕 문제 하나 묻고, 그 다음이 양란에서 한 문제 묻고, 그 다음에 경제 특히 세법 문제 하나 묻고, 그 다음에 문화 파트에서 한 문제 묻는, 이렇게 해서 10문제가 패키지로 딱 세팅돼서 여러분 시험지에 실리게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해됐죠, 여러분들? 오키도키. 자, 이제 나머지 10개의 문항 근현대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사 문제는요, 여러분들 크게 세 덩어리로 좀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기가. 먼저 개항기가 있습니다. 개항을 전후한 시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시기는 좀 가슴 아픈 시기이긴 하지만 일제강점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기는 광복 이후 현대사. 그래서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이렇게 세 덩어리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문제가 나오냐면, 개항기에서 일반적으로 세 문항, 일제강점기에서 네 문항, 그리고 현대사에서 세 문항, 3, 4, 3 더하면 10문항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개항기 세 문항 어떤 문제가 나올까? 일반적으로 개항기 세 문항은요, 첫 번째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흥선대원군 문제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흥선대원군 문제, 요거 한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흐름을 물어요. 흐름을. 즉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태안제국, 요 흐름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한 문제는 뭐냐면 국권 피탈. 특히 이제 을사늑약을 중심으로 한 국권 피탈과 그 저항의 모습이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예요. 네, 흐름을 지금 묻고 있는 문제가 지금 짜잔 하고 등장을 했습니다. 보아하니 지금 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고 있네. 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고 있대. 이게 무슨 사건이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아관 파천이 되겠습니다. 갑오을미개혁 이후에 이 갑오을미개혁의 무효를 외치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 버렸죠. 누가? 고종이. 그리고 나와서 경운궁, 덕수궁으로 들어가서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네, 그 흐름을 좀 찾자는 이야기죠. 여기 대한제국이 있네. 을미사변 여기 있네. 그죠? 갑오을미개혁 또 그 사이에 이제 을미사변이 있으니까 정답은 그래서 3번. 이런 거는 이제 사건의 그 흐름들을 알고 있니 모르고 있니 이렇게 묻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여기 좀 대처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다음 갑니다.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니까 키워드가 보여요. 제가 개념시에 공부했던 키워드. 흥선대원군 하면 민생안정책과 왕권강화책을 시행하더라. 왕권강화책에는 경복궁 중건, 그 중건하는 과정 속에서 원납전을 징수하고 당백전을 발행했다. 그리고 뭐 서원 정리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변사 폐지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민생안정에서는 뭐 호포법, 그죠? 사창제 시행 이런 개념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 배운 상태에서 이 문제를 보니까 키워드가 등장했어. 바로 원납전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중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경복궁 중건과 원납전이 등장했어. 뭐 당백전은 없지만 키워드 두 개가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누구 때예요? 흥선대원군 때 아닙니까? 그죠? 흥선대원군 때 태내 정책은 왕권 강화, 민생 안청, 태외 정책은 통상수교 거부정책. 그 통상수교 거부정책하는 과정 속에서 제, 평, 남, 신,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 박해, 남현군묘 도굴 사건, 병인 양림도 있죠. 그 다음에
신미양요 뭐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인물이라고 한 것은 바로 흥선대원군이 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라는 문제인데요. 가볼게요. 1번.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갑신정변 이때는 청나라에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흥선대원군은 말이죠. 그죠? 이모곤란 과정 속에서 청나라에 끌려갔고 오히려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그 청춘들이 흥선대원군을 풀어줘라 라는 주장을 했었죠. 자,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이런 인물들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급진개혁파 아들이 되겠죠. 다음 2번은요. 교정도감을 설치했다. 교정도감은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이 최충원, 그죠? 최씨 무신 정권에서 어떤 최고 권력을 자랑했던 그런 기구입니다. 시대가 너무 안 맞아요. 그죠? 답이 될 수 없고요. 다음 3번 노비안건법. 이것도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제? 고려, 언왕, 광종. 광종하면 여러분들 노비안건법과 과거지 아니겠습니까? 시대에 안 맞습니다. 4번 척화비 건립. 그렇죠. 제가 분명히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바로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병남신 요 사건들 끝자락 신미양요가 끝나고 나서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더욱더 선전하는 모습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4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였다. 위화도 회군은 여러분들 태조 이성계 조선 건국 그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 고려 말 내용 아니겠습니까? 역시 시대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두둥두둥 흥선대원군 4번 척화비 건립을 주도하였다. 이걸 답지로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흥선대원군 풀었고 그 다음에 사건의 흐름 풀었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 남았네. 계양기에서 요거는 국권 피탈기 을사늑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네, 역시 그 문제. 네, 계양기 마지막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휘종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헤이그 등장했네. 오케이. 알았다. 바로 헤이그 특사네. 이휘종,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세 사람이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죠. 자, 을사늑약을 중심으로 봐야 돼요. 을사늑약에서 고종 황제는 직접 자기의 도장을 찍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무효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고종이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게 지금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방해로 결국 이 특사들은 활동을 제대로 못하지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후에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없는 대한제국 고종이 왜 이런 외교 행위를 해? 너 조약 위반이야. 라고 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퇴위시키고 체결했던 조약이 뭐예요? 그게 바로 정미칠조약. 자, 이 정미칠조약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군대를 해산시키는 것. 이러면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반발해서 정미의병 등장을 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런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이 문제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왔습니다. 우리 황제 폐하의 제가도 없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 불법적으로 맺어진 것. 외교권을 일본에 위탁하는 것, 이게 불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조약이 뭐예요? 이게 바로 을사늑약. 외교권 강탈, 을사늑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을사늑약에 따라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라 라는 내용이잖아요. 가보죠. 1번 을사늑약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외교권 박탈, 두 번째가 통감부의 설치. 정미 7조약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바로 군대 예산과 그리고 차관 정치. 이렇게 딱 개념식에 배웠단 말이죠. 을사늑약이야. 근데 외교권 강탈 나왔어. 남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통감부 설치밖에 없는 거야. 있어? 있잖아.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개념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딱 쥐고 있으면 거기는 키워드만 딱 장악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도 다 풀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이 수능 과목사가 쉬워요. 쉽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하진 마세요. 쉬우니까 안 해도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진 않습니다. 공부를 해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공부를 좀 하면 쉽게 풀리는 거지 공부를 안 했을 때는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아니 사실 이 문제도 을사늑약에서 통과모가 설치되었다. 이거는 공부를 안 하면 풀 수 있다? 저는 없다고 봐요. 꽤 어려운 개념이에요. 공부를 안 한 상태라면 꽤 어려운 개념. 물론 이제 공부를 하면 너무 내가 두 가지 너무 강조하니까 쉬운 개념이 되지만 공부를 안 하면 이 답지는 사실 어려운 답지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풀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쉬워요. 절대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들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사는 더더군다나. 그런데 공부를 그러면 안 해도 점수를 얻을 것이다 라는 착각은 내려놓으시라고요. 보세요. 어려워요. 이런 선지 어렵다고요. 이거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오케이? 1번. 자, 독립문이 건립되었다. 독립문 건립은 이제 사실은 뭐 그 앞쪽에 을사늑약과 관련이 없죠. 이미 그 전에 을사늑약 전에 이미 독립문은 건립이 되었습니다. 독립협회에 의해서. 치안유지법이 제정되었다. 아우 이것도 시대가 안 맞아요. 이거는 일제강점기로 가야 돼요. 1925년 제정이 됩니다. 통학농민운동이 일어났다. 어우 이것도 훨씬 또 앞쪽이잖아요. 그죠? 시대가 안 맞고요. 부산 외 두 개 항구가 개항되었다. 이게 뭐예요? 어떤 조약이에요? 이건 바로 강화도 조약이 되겠습니다. 우후 너무 앞쪽이다. 정답은 그래서 을사늑약의 결과 통감부 설치. 이걸 여러분들이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일제강점기로 들어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제 네 문제를 푸셔야 돼요. 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첫 번째 문제는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물론 이제 이 시험에서 반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무조건 일제 정책 한 문제 나와요. 이게 1910년대 정책인지 20년대 정책인지 30년대 정책인지 묻는 반드시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요. 두 번째 문제는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3.1운동 문제 꼭 나오고요. 세 번째 문제는 신간회, 60만세 운동부터 신간회까지의 그 흐름 묻는 문제 주로 출제가 되고요. 네 번째 문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후반부 활동, 이때 뭐 의열단, 한인 애국단 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됐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루틴한 어떤 그런 상황이고요. 한번 3월 학평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가야 들어갈 내용은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제가 반드시 나온다라고 하는 일제 정책 문제가 나왔습니다. 1910년대냐, 20년대냐, 30년대냐를 묻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헌병 등장했네. 토지조사 사업 등장했네. 몇 년대입니까? 1910년대야. 그럼 1910년대 주머니에서 개념을 딱 꺼내서 답지로 딱 풀면 되겠네. 그죠? 자, 한번 가볼게요. 헌의육조 채택의 의미. 아이고, 헌의육조는 여러분들. 이거 일제강점기 이전.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시대가 안 맞아요. 장용영을 설치한 목적. 우후, 장용영은 여러분 조선 후기 정조 때입니다. 한참 앞쪽으로 가야 됩니다. 시대가 안 맞습니다. 대한국 국제를 반파한 배경.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제국 시기 아닙니까? 이거 이 집 일제강점기를 묻고 있습니다. 시대가 안 맞아요. 너무 앞쪽이에요. 조선 태영령. 그렇죠. 1910년대 주머니에 헌병, 경찰과 태영령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쏙 빼서 답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네. 유신헌법의 제정에 끼친 영향. 유신헌법은 이거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그죠? 1970년대. 너무 시대가 안 맞다. 네. 정답은 그래서 조선 태양령 일제강점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묶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나올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나온다는 거. 이건 일제 정책을 묻는 문제는 이거는 확률적으로 거의 99%라고 보시면 돼요. 99%가 일제강점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나온다는 얘기죠. 거의 100% 나온다는 얘기죠. 오케이? 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일제강점기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케이, 네,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찾아서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이긴 해요. 네, 그리고
이 문제는 살짝 수능보다도 살짝 좀 어려운 문제예요. 예, 수능 수준보다 살짝 어려운 그런 문제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런 자료를 주고요. 답지를 주고 답지를 여기다 실어요. 더 실어요. 더 싣고 지역을 찾는 문제, 지도에서 찾는 문제. 뭐 요 정도 수준으로 갑니다. 근데 이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왔어요.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걸 묻고 있죠. 그것도 꽤 답지가 어렵네. 가보겠습니다. 1번 뭐 수능 아니니까 알고 있으면 좋겠지 뭐. 오케이. 1번 신라방이 조성되었다. 신라방은 주로 이제 중국 산둥반도 그 밑에 양쯔강 내려오는 중국 대륙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당나라 때 통일신라와 이것도 교류에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1번 틀렸고요. 2번 청해진이 어디야? 완도 아니야 완도. 네 틀렸어요. 여기 지금 신안촌 기념비, 권업회, 대한국민회회 이거 다 어디냐면 연해주예요. 연해주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연해주를 골라야 되는 거야.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졌다. 이건 백두산이잖아. 그 연해주 아니잖아. 답이 될 수 없죠. 구미위원부, 구미 아니야 구미 미주적 아니면 미주지요. 그죠? 답이 될 수 없죠. 5번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렇지. 바로 연해주 대한광복군 정부 수립. 요게 이제 답지가 되는 건데 어려워. 수능에서 이 정도는 나오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학평이니까 공부 좀 해야지. 네, 개념 어떻게 쉬운 것만 하겠어. 좀 어려운 것도 공부해야지. 뭐 그런 차원에서 출제진이 이런 문제를 냈고요. 이렇게 디테일한 문제는 수능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우리 한국사는 여러분들을 스트레스 주지 않는다. 다른 과목들은 몰라도 한국사는 아주 쉽게 공부했으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로 간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능 수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제가 그걸 좀 맞춰드리기 위해서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들과 3월 합평 문제 좀 비교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네, 정답은 해서 어쨌건 연해주니까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되었다. 5번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제강점기 문제인데요.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 자, 제가 항상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게 한국사 문제는 말이죠. 어려운 문제, 아주 팩트를 묻는, 사실을 묻는 그런 문제들도 나오지만 그런 어떤 사실들을 나열해 놓고 제목을 찾는 문제들도 많이 나온다. 이거 얼마나 쉬워. 그냥 한번 읽어보고 그 이해만 하면 답지를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 사실들을 다 외우려고 공부하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좀 이해하면서 흐름을 잡아가는 공부법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또 그런 문제 나온 거예요. 또 그런 문제. 자, 박은식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정인보의 얼, 조선어학회의 우리말 큰사전 편찬사업. 이걸 하나씩 짝을 맞춰가는 공부가 얼마나 힘들겠어. 어렵지. 그런데 문제 그거 내는 거 아니잖아. 그냥 그 어려운 것들 그냥 이렇게 다 줘, 자료에. 다 주고 이게 뭐니? 제목 고르는 문제예요. 교과서에 보면 왜 그 소단원 그 제목들이 있잖아. 그거 고르는 문제야. 읽어보면 되는 거야. 읽어보면서 이게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역사, 그다음에 국어, 뭐 이런 거, 우리의 어떤 우리의 어떤 정신, 우리의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지켜내려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일제강점기에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지? 이거 사실 역사 문제 아니다. 이거 국어 문제다. 그냥 이거 사실 역사적 사실을 몰라도 이게 뭘까? 그냥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여러분들이 국어 실력을 동원해 보세요. 어떤 게 가장 적합한 답지가 될지. 보이지 않습니까? 감독님, 몇 번 같습니까? 국어 문제입니다.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시죠. 예스! 카메라 감독님도 맞추셨습니다. 정답은 4번. 브라보. 네, 보세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뭐 이 정도는 그냥 국어 문제로 풀 수 있는 느낌이 오죠, 느낌이. 이런 문제가 수능 한국사 문제입니다. 그죠?
정답을 해서 민족문화 수호 운동의 내용 4번을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베나르드 운동, 이거는 이제 문맹태치 운동과 관련이 되는 것이고요. 좌우압작 운동과 전혀 관련이 아니잖아, 그지? 게다가 좌우압작 운동은 일반적으로 광복 이후의 상황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0만세 운동의 영향으로서 이제 신간회가 등장을 해야 되겠지. 해당 사항 없고요. 신탁 통치 반대 운동도 일제 강점기 이후, 광복 이후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대가 안 맞아요. 정답은 국어 문제로 4번 이렇게 답지를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오케이. 네, 좋아요. 자, 일제 강점기 이제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한 누구의 독립운동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죠? 김원봉 등장했어. 김원봉 등장하면요 바로 나오잖아. 김익상, 나석주. 김원봉은 이제 단체 결성을 주도했고요. 최수봉은 밀양경찰서 폭탄, 김익상 조선 총독부 폭탄, 나석주 동양 척식 주식회사 폭탄, 김상옥 종로경찰서 폭탄. 네. 어떤 단체야? 의열단이네. 의열단. 그죠? 의열단 고르는 문제예요. 의열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봅니다. 1번,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이거는 이제 신민회, 1911년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된 조직은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국제보상운동을 주도하였다. 국제보상운동은 여러분 일제강점기 이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제강점기 단체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한말 보여진 모습이니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집강수를 통해 패전개혁, 이건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바로 동학농민운동, 그러니까 훨씬 앞쪽으로 가죠. 일제강점기 아닙니다. 시대 안 맞고요. 고종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을사늑약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드렸어요. 을사늑약 반발해서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 파견했고, 이걸 빌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자 여기에 격렬히 저항했던 단체가 하나 있어요. 애국개몽운동단체, 바로 대한자강회. 대한자강회입니다. 대한자강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고 정미 7조약을 체결하면서 군대를 해산시켰다라고 설명드렸죠. 그 흐름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건 대한자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이 될 수 없고요. 조선혁명선언, 의열단 나오면 자석처럼 그냥 딱 들러붙어 나오는 게 바로 이 조선혁명선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17번 문제, 의열단. 5번. 누가 썼어요? 신채호.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네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어떤 문제를 푸셔야 돼요? 네, 이제 남은 문제 18, 19, 20 현대사 세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현대사 세 문제는 어떤 문제 나올까? 자, 일단 정해져 있는 두 문제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광복되고 나서 6.25 전쟁까지 있었던 그 사이에 한 문제가 나와요. 광복부터 6.25 전쟁까지 한 문제. 주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문제가 나오거나 6.25 전쟁 문제가 나오거나 요 둘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올 확률이 거의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민주화 운동이 나와야 돼요. 이거 사실 거의 뭐 19번 문제로 그냥 정해져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문제 문제의 길이에 따라 가지고 19번에서 이제 18번으로 배치가 될 수도 있는데 원래 이 민주화 운동 문제의 배치 19번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민주화 운동은 세 가지입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요 세 가지가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나온다. 100%. 오케이? 100%는 아니고 99%. 1%는 내가 좀 도망갈 구멍은 마련해 놔야지. 네. 그래서 요 4.19, 5.18, 6월 항쟁. 요 세 가지, 요게 19번 문제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는 뭐냐면요. 19번이 민주화 운동 문제라면 20번 문제는 통일 문제가 나옵니다. 통일도 세 가지예요.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 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 기본 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 공동 선언. 셋 중에서 제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것은 바로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 공동 선언. 두 번째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것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 성명.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가 20번에 딱 박혀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 게 역시 확률적으로 99%. 그러니까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19번과 20번은 딱 그냥 고정되어 있는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풀어봅시다. 현대사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그 시험지 배치상 이게 좀 짧다 보니까 18번으로 지금 들어왔네요. 민주화운동 문제입니다. 네, 나왔잖아요. 한 문제 나온다니까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키워드. 이한열, 박종철, 6.29 민주화선언, 호원철폐. 6월 민주항쟁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먼저 사람, 박종철, 이한열, 계기, 4.13 호환 조치, 9호, 호환 폐지, 독재 타도, 호환 철폐 독재 타도. 결과 6.29 선언.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쟁취. 요게 6월 항쟁의 키워드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19번 문제를 틀리는 게 이상하지. 무조건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5.18 민주화운동의 키워드 있어요. 5.18 민주화운동의 키워드는 계엄군, 시민군, 그리고 유신헌법 폐지, 신군부, 광주. 요 5가지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무조건 풀 수 있고요. 4.19에서 사람은 김주열. 이유는 3.15 부정선거. 결과는 이승만의 하야. 요 키워드만 알면 역시 4.19 혁명 문제도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려드린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무조건 19번 문제는 무조건 맞추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18번 문제지만 원래 수능에서 배치가 19번이니까 무조건 맞추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도 이제 키워드 등장했잖아. 이한열도 있고 박종철도 있고. 틀릴 수가 없지. 6월 민주항쟁. 자, 그렇다면 6월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3.15 부정선거. 이 키워드 뭐라 그랬어요 제가? 개념시간에 다 배웠다고요. 개념시간에 제가 키워드 중심으로 다 설명드렸다고요. 그 키워드를 이렇게 지금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3.15 부정선거에 항의했대. 3.15 부정선거 뭐야? 4.19 혁명. 그죠? 신간회의 지원을 받아 확산되었다. 신간회의, 요거는 이제 광주 학생 항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나왔네. 6월 민주항쟁, 6.29 선언, 대통령 직선제 개헌.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군국 기무처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아하, 요거는 이제 가보개혁, 그것도 1차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본과의 굴욕적인 국교 정상을 반대하다. 이거는 일제가 아니죠. 일본과의 어떤 그 국교 정상을 반대한 거니까 이거는 박정희 정부 1960년대에 있었던 6.3 시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느등느등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었다. 네, 민주화운동 3번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화운동 문제 하나 풀었고요. 자, 이제 2문제 남았습니다. 광복 이후 6.25 전쟁까지 한 문제, 그리고 통일 문제, 이렇게 2문제가 남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9번. 오예! 네, 하나 나왔네요. 전쟁 나왔네, 전쟁. 전쟁 나왔어. 전쟁 나왔으면 이건 이거밖에 없어요. 6.25 전쟁밖에 없는 거야. 네, 맞습니다. 6.25, 그러니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나올 확률 40%. 6.25 전쟁 나올 확률 60%. 그러니까 6.25 전쟁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 전쟁 당시 북한군의 항복을 유도하기 위해 제작된 전단이다. 서울의 태극기가 꽂혀 있는 모습은 국제연합군, 유엔군과 국군이 서울을 탈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또 북쪽에 공장과 남쪽에 북한군을 이어주는 선이 가위로 잘린 모습은 북한군의 주요 보급로가 싹둑 차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6.25 전쟁. 오케이? 6.25 전쟁. 자, 그럼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6.25 전쟁의 답지로 제일 많이 쓰인 게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인천상륙작전. 가장 많은 답지. 인천상륙작전. 아주 패턴이 거의 그냥 이렇게 나와요. 특히 인천상륙작전. 이건 이제 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자모. 네. 여기 있네. 인천상륙작전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제일 많이 쓴다고요. 네. 2번 답지네요.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다. 이거는 이제 1920년대 항일 독립운동 과정 속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죠.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그 이후에 3부가 성립되는 그런 흐름, 1920년대 항일 무투사의 흐름 중 하나였습니다. 답이 될 수 없고요. 3번 제너럴 정보 사건. 제병남신 이건 흥선 대원군 시기로 쭉 가야죠. 그죠? 너무 멀다. 틀렸고요. 7.4 남북 공동성명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어디? 박정희 정부 때라고요. 답이 될 수 없네요. 시대가 안 맞아요. 이건 6.25 전쟁이니까 이승만 정부 아니겠습니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요거는 여러분들 앞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네, 정답은 그래서 이 전쟁 바로 당시 북한군의 항복을 유도하기 위해 제작된 전단 6.25 전쟁에 대한 설명이니까 정답은 두둥 인천 상륙작전 2번을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자, 그러면 6.25 전쟁 하나 했고 민주화운동 하나 했고 자, 이제 남은 거 뭐 남았지? 그렇지. 바로 통일 문제 남은 거예요.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문제. 네, 20번 자리는 무조건 통일 문제 자리입니다. 짜잔! 나왔죠? 네, 통일 나왔잖아요. 이게 정해지는 약속이야, 약속. 약속이에요. 수능도 이래요, 여러분들. 예, 학평만 이런 게 아니라 모평도 이럴 거고요. 수능도 이럴 거예요. 약속이에요.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오케이? 자, 어느 정부의 통일 노력일까 봤더니 키워드 등장했어.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래.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면 이건 무조건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결정적 키워드야. 결정적 키워드. 결정적 키워드. 그러면 여러분들 김대중 정부의 그 통일정책의 핵심 6.15 남북공동선언, 연합제 연방제 키워드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개성공단, 이산가족, 경의선, 금강산 관광. 이게 키워드입니다. 요거 다 나오면 요게 이제 자료도 가고 답지로도 가고 요게 이제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 공동선언이고요. 그다음 노태우 정부. 자, 노태우 정부는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야. 남북 기본 합의서인데 먼저 여기 키워드가 있어. UN 동시 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요게 패키지로 노태우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성명.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 키워드. 통일 3대 원칙.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그리고 남북 조절 위원회.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요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20번 문제는 무조건 맞추는 거예요. 무조건. 오케이? 자, 여기선 지금 김대중 정부니까 요 키워드 한번 볼게요. 1번. 전주화약이 체결. 전주화약은 동학농민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앞쪽이다. 그죠? 1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었어요. 한국광복군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부대가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충칭 1940년에 조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안 맞죠. 틀렸죠? 다음 3번. 50총선거가 실시되었어요. 50총선은 여러분들 아직 요 당시는 사실은 국회의원 뽑는 거 아니야.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헌법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아직 대한민국 탄생도 안 했어 지금. 대한민국 탄생하기 위한 과정이 있을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답이 될 수 없어. 시대가 안 맞아. 다음. 남북조절위원회. 내가 얘기했다. 남북조절위원회 키워드가 무엇이다?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성명.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툭툭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 키워드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적어도 개념, 수능 특강, 여기는 뭐 개념 좋고 하여튼 20강으로 되어 있으니까 꼭 들으시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요. 6.15 남북 공동선언. 김대중 정부 6.15 남북 공동선언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딱 나왔잖아요. 그죠? 정답은 5번.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월 학평 한국사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뭐 작년 수능과 아주 유사한 문제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을 통해 가지고 수능의 수준을 정확하게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평에 들어갔던 출제위원분들께서 그 수능에 아주 난이도에 맞는 적합한 문제를 내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게 이게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단원별 단원에 맞춰가지고 문제 출제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네, 거기에 맞추셔가지고 이게 그 길을 알고 가는 것과 그 길을 모르고 가는 건 달라요. 오늘 제가 3월 학평에서 정확하게 문제의 어떤 그 길, 수능의 어떤 유형 알려드렸으니까 여기 맞추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네,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개념 예습강은 꼭 듣기 여러분들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